장사미사의 유감. 오늘은 비례대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비례대표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그 비례대표라는 그 제도 혹은 거기에 대한 그 의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다시 또 새삼스럽게 또 언급하게 되는 거는 기사 이제 뉴스에 나왔죠. 국회의원 총원 300명은 변함이 없는 걸로 저번에 합의가 됐고요. 새롭게 지역구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역구 합의가 244명에서 249명 정도에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 한 6석 정도가 오고 간다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인원수가 이제 자동적으로 비례대표제 의원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사가 나오니까는, 잘 아시죠? 인터넷에 서로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찬성, 반대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써지게 되죠. 저는 기사도 기사지만, 댓글을 잘 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댓글이 참 재밌어요. 왜냐면, 이 댓글을 잘 파악을 해보면, 일반적인 사람들, 저 같은 평범한 장사미사들의 생각을 좀 읽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댓글 알바 같은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없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좀 걸러내면 되거든요. 이 사람은 저쪽 댓글 알바. 요 사람은 또 이쪽 댓글 알바 이렇게 갈라버리기가 좀 쉽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티가 나게 댓글을 달아버리니까. 그래서 무슨 정신병 앓고 있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글을 달 수가 있을 정도로 너무 일방적인 글을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글재주 좀 더 늘리고 댓글 알바를 하든가 아니면 댓글 알바를 좀 채용하실 때 좀 글재주를 좀 보고 하시든가. 아무튼 인터넷 괴담이 맞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비례대표를 서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비례대표에 대해서 보통 이제 공격 당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양반이 그 양반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법률적 재단을 받은 사람이죠. 이석기 씨 같은 케이스. 그다음에 그 외에는 북한 갔다 온 양반. 그다음에 누구 때린 양반. 그다음에 이상한 선정 과정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선정 과정이 이상해가지고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트게 했던 다문화 의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비례대표로 됐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상한 분들. 이런 이름들이 계속 거론이 되어서면서 서로 막 공격을 합니다. 야당 여당 할 거 없어요. 이 비례대표는 서로 욕하니까는 그러니까 공통적인 점을 골라낸다면 일단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반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욕들을 하고 있지만. 자, 어떤 지정을 해서 서로 욕하는 건 양 진영들의 댓글 알바들 얘기고요. 중간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폐지하자예요. 비례대표제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가 거의 중론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례대표제라는 제도가 존치를 하는 게 맞느냐? 예스, 노에서는 저는 예스 쪽에 가깝습니다. 저는 어떻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건 이쪽, 어떤 건 저쪽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정치적 성향 같은 거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저는 비례대표제가 존치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피곤한 거예요. 비례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하는 일도 없고 돈만 엄청 나가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얄밉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놀고 먹는 직업 중에서 최고의 직업이 이 국회 비례대표 의원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오해든 진실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폐지하자는 겁니다. 폐지하면 적어도 50명 정도 줄어들잖아요. 비용도 절감되고 얼마나 좋냐 이거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존치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요.
만약에 비례대표제가 없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방귀 좀 끼고 살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권력자에다가 혼맥으로 엮여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되게 국회의원을 계속 해먹을 수가 있어요. 대대손손. 그래서 무슨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가업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권력자하고 무슨 혼맥이 다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들만 하거나, 아니면 정승같이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개같이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주로 이제 국회의원을 쭉 해먹게 된다는 거죠.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돈은 없지만 정말 참신하고 국가에 봉사를 하고 자기 능력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신인들의 등용문으로서의 어떤 가치는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운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욕을 먹고 있는 거지, 제도 자체가 나쁘다고 저는 생각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비례대표제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제 이거거든요.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예스입니다. 존치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문제가 뭐냐?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아니라 우선 논점을 먼저 볼까요? 논점은 한 3가지 정도 보고요. 문제점은 한 2가지를 봅니다. 논점은 이제 3가지가 뭐냐면, 비례대표제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느냐에 대한 자질 검증 문제, 이게 논점이죠. 2번째는 그 사람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느냐 하는 선정 방식이 또 하나의 논점이고요. 3번째가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 정도가 구성되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이게 이제 마지막 논점입니다. 문제점은 그 앞에 2개예요.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가 비례대표제의 후보로 올라오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이게 그동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2번째 문제점은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었느냐, 또 이게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과 논점을 비교해보면 2개가 겹치니까 그 문제점을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논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자질 검증을 하자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비례대표에 대한 자질이 조금 의심스러운 분들이 좀 많아요. 설령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나서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학력이라든가 경력,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분의 그 전력, 그 전에 도대체 뭐를 했었냐,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력이나 무슨 이런, 학력은 돈 없으면 학력 없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경력과 그 사람의 어떤 진정성, 그다음에 의지, 그다음에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걸 도대체 영문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앞으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전리품 나눠주는 식의 그런 대상이 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검증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당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비례대표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비례대표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알고 찍으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미 정해진 걸 국민한테 강요한 겁니다. 근데 국민이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해요. 그게 아니고,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 비례대표에 대한 자질 검증을 어떤 형태든 간에 국민이든 국민을 대의하고 있는 어떤 형태의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비례대표 순번을 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거든요. 가령 중진 의원이 후배를 위해서 지역구를 양보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대한 예의로 한번 비례대표제를 더 모셔드리는 게 그분의 능력을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취득할 수 있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1번을 드립니다. 이런 식이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국민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자질이 이 정도는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2번째, 이제 그런 분들이 쭉 모아졌어요. 인력풀이 짜졌죠. 그러면 선정하는 방법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무슨 투표제도 아니고, 무슨 당 대표나 당 중진들 혹은 지도층에서, 지도부층에서, 야, 저 친구 시켜? 이 사람 시켜버려. 이 사람 괜찮네. 이 사람 너하고 알지. 이 사람 나하고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전략적으로 뭐 이 사람 뭐 능력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 하나 껴 넣는 게 우리들 당의 모양상 좋아. 하나 넣어. 이렇게 끼는 겁니까? 이거는 국민의 뜻이 아니고 그 지도부 혹은 어떤 특정 사람의 의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의 지도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너희들이 나한테 표를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표를 나한테 의사를 대의한 거다. 그러니까 난 대의를 받았으니 그다음부터는 내가 당신네들이 나한테 위임한 권리에 의해서 비례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또 어때가 생각하냐면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는 구조이니 대의를 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당신 마음대로 쓰라는 뜻은 아니다. 무슨 영문도 모르는 사람 쭉 쓰라고 막 마음껏 하라는 그런 위임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 이제 반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선정 과정에 대한 의구심. 요게 이제 하나의 또 제도의 문제점으로 이제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도부층에 자신의 힘이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수기 집단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나고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거수기 집단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특정 정치 세력하고 가령 다툼이 생겼을 때 민주주의의 특징이 뭐죠? 바보들 1000명이 똑똑한 사람 1명을 이기는 게 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머리수 싸움이에요. 머리수를 비례대표자라는 그런 명목으로 거수기 군단을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 싸움에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져 있는 비례대표자는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고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 달에 한 100만씩만 주다가 투표할 일만 있으면 부르든가요. 그것도 아니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넘게 줘요. 연간 연봉이 1억 4천에다가 무슨 활동비 이런 거 합쳐가지고 거의 2억 더 주니까 3억 5천을 주면서 그 거수기들을 운영할 이유가 있나요? 똑똑한 분들 빼놓고. 그러니까 선정 과정이 잘못되면 거수기 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선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질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 국민들의 동의가 얻어졌을 때 비로소 숫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때의 숫자는 도리어 지역구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비례대표자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한 겁니다. 이게 진정한 비례대표제의 가치라고 봐요. 근데 지금까지의 이제 비례대표제의 운영 행태를 한번 볼까요? 모양으로 끼워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선 그게 딱 보입니다. 그시죠? 예, 여러분들도 다 느낄 거예요. 그냥 구색 맞추기용 비례대표자가 있어요. 무려 연간 3억 5천짜리. 3억 5천짜리 구색 맞추기 대상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손은 잘 들어. 그러니까 우리 편인 게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능력도 별로 없고. 근데 손은 확실하게 잘 들고 배신 안 할 것 같은 친구들. 거수기 집단들을 또 하나 구분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싸움꾼들이에요. 전위대, 나팔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앞에 나가도 졸망졸망한 애들 싸움 붙이는 애들 있죠. 그런 친구들 또 그런 집단이 있어요. 비례대표자를 보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로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이 전문가 집단 같은 케이스가 이제 이런 분들이 진짜 비례대표제의 진짜 목적이 되는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숫자가 도리어 적고 앞에 구분한 분류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자가 다 피곤하고 싫은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레드카펫 밟고 다니고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 탁 타고 다니시고 하시는 일은 없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아까 거수기 역할 중에서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청부입법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청부입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비례대표 의원은 하는 일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하려고 갖다 놓은 겁니다. 말은 잘 들으니까. 자기 부하애하고 아주 잘하는 사이야. 친구 사이거나 지금 옆집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와가지고 지도부한테 지도부는 주로 얘들은 자기네끼리는 형님아우 하더만요.
그 당 지도부에다가 형님 제 친구 하나 있는데요 말 잘 들을 겁니다. 저 친구 비례대표 하나만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튼 학력은 그럴듯하니까 뭐 이렇게 크게 창피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 그럼 그래 너하고 친해? 말 잘 듣는 거 확실하지? 예, 손 들으라면 잘 들을 겁니다. 그래 그럼 걔 하나 줘. 이렇게 만약에 준 사람들이 그런 집단이 많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입법을 할 능력이 없잖아요. 법률 자체를 만들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을 아무도 입법을 해주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입법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니까 그럼 찾아다니면서 우리 이런 입법이 있는데 입법 좀 해주세요. 근데 당에서 딱 당 중진들이 보니까 이게 좀 앞으로 나서기가 조금 불편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기는 저 꼬마 이리 오라고 그래. 꼬마 앞세워가지고 이거 입법시켜줘. 그래서 국민들 반응 좀 보지 뭐. 그러다가 나쁘면 그냥 폐기시키면 되고 괜찮으면 통과시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상한 법안들 입법한 의원들 이름 보면은 비례대표제 친구들 이름이 줄줄 붙어 있어요. 그런 건 내 딱 보면 알죠. 얘네들은 당에서 찍어 눌렀구나. 당에서 찍어 누르니까 이름 갖다 줄줄 붙인 겁니다. 당 중진들은요, 그런 시시껄렁한 그 법안에다가 혹은 좀 국민들에게 평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은 법안에다 이름 안 올립니다. 미쳤습니까? 자기 정치 생명이 있는데 안 해요. 그러면 그 비례대표제의 무능력자 그 비례대표제는 왜 자기 이름을 불려주냐면요. 안 빌려주면 두드러 맞으니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본래 능력이 없어요. 근데 1년에 아무튼 법안 하나는 제출했다는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청부입법에 이름이 줄줄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이상한 법안 보면은 잘 보세요. 중재는 거의 없어요. 다 이상한 그 비례대표 꼬맹이들 이름만 쭉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꼬맹이라는 건 정치 꼬맹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례대표를 운영해온 운영 작태가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잊어버릴 만하면 나와가지고 엉뚱하게 하고 앉아있는 또 이상한 친구도 국민들 열받게 하는 그 법안 실탄도 악착같이 내놔요. 실탄도 악착같이 내놓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2판 4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끝까지 내놓고 앉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법안이 의외로 휩쓸려서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루에 70개, 80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거기에 묻어서 통과 못한다는 거 장담할 수 있나요? 저번에 어떤 법은 그렇게 묻어서 통과를 했잖아요. 통과를 했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다시 그것도 다시 보완하고 그랬던 거 내 기억이 납니다. 국회의원들이 읽어야죠. 읽지를 못하는데 맨 골프나 치고 해외여행이나 다니지. 검토 누가 할 것 같아? 국회의원이 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보좌관들이에요. 근데 그 보좌관이 얘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한테 줬을 때 의원님 이번에는 찬성표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당 지도부에서 찬성표 던지려는데요. 이럴 수도 있고. 이건 제가 쓰는 소설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아주 자격 없는 친구들이 300명에 위해서 1년에 1인당 3억씩 써가면서 부글부글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례대표까지 껴가지고 같이 놀고 앉았으니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러다 싸울 일 있으면 이제 아까 말한 전의대를 또 쓰는 거예요. 너 나가서 싸워. 내가 너 비례대표 줬잖아. 전리품으로 얻은 거네. 국민들이 영문도 모르지만 내가 너 써먹으려고 이럴 때 써먹으려고 내가 너한테 준 거다. 너 가서 열심히 싸워. 그럼 핏대 세우고 난리가 납니다. 열심히 싸워야 머리가 터지도록. 혹시 압니까? 그러다가 스타 의원이 되면 지역권 하나 받을 수 있잖아요. 이를 악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상 국회 의사당이 시끄럽고 싸우는 거예요. 졸망졸망한 친구들 앞에다 내서가지고 서로 싸움 붙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감 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리어 이제 큰 벼슬 하는 호령하시는 분으로 이제 변동이 바뀌는 거죠.
바뀌면서 국민의 대표를 뭘로 보고 말이야 이렇게 하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그 무슨 특권이 있죠? 국회의원은 발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막 함부로 해버리고 보고 있으면 저 친구들 저 왜 저러냐 이럴 싶을 정도로 그 자격 미달 친구가 뭐 호령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면 이제 국감을 받고 있는 그 기관장들도 알죠. 아이고 이런 잔챙이들하고 내가 지금 놀게 생긴다니까 빙글빙글 웃어가면서 말장난이나 하면서 그러면 이쪽에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또 이거 방송에 나갈지도 모르는데 요때쯤에선 소리 한번 질러줘야 되겠구나 싶으면 뭐 국감 태도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생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쳐다보고 있으면 짜증나지요. 자 이런 얘기는 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되돌아갈게요. 우선 비례대표의 자질부터 검증합시다. 그다음에 비례대표 선정 과정도 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선정 과정을 제도화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전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되어질 때 비로소 비례대표제의 숫자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급여가 세계 최고라는 건 아시죠?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그 인원이 지금 300명씩이나 있을 이유가 우리나라한테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숫자도 많아요. 미국에 비해서도 많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도 많죠. 중의원, 참의원 나눠져 있다고 해서 그거 다 감안을 해도요. 우리나라가 그 국회의원 수가 많아요. 설령 많지 않아도 적지 않은 숫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GDP라든가 이런 거 다 고려하거나 인구 비례수를 감안을 해도요. 국회의원들 돈 너무 많이 가져가요. 너무 많이 쓰고. 그러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막 부인한테 뭐 생활비 주고 자기 뭐 해외 유학 간 아들 유학비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날건달 같은 사람들이 국회에 부글부글하는데 거기다가 자격도 없고 어떻게 선정된지도 정말 국민들이 고개가 깨고 타는 친구들까지 50몇 명까지 더 가세를 해가지고 놀고 먹고 앉아있으면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국회에서당 몰려가가지고 정말 한대 머리를 한 대 꿀밤이라도 주고 싶은 그런 정도의 심정이라는 거죠.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부터 우선 체크를 하고 시정한 다음에 비례대표제의 어떤 문을 조금 더 확장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장사미사가 참 별 걱정까지 다 합니다. 그죠? 예,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장사미사 유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